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건강 세미나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오래 전부터 한번 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오늘 목사님 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오늘 줌바 댄스를 추느냐? 근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몸이 이래서 오늘은 입으로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 줌바 댄스를 보고 싶으시면 백합 작년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주제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몸으로.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이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땐요, 이땐 뭐가 등장하냐면은 갈빗대, 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에 뼈를 사용하셔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본래의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구조를 말하냐면 뼈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근육의 구조도 정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려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몸으로 우리가 되돌려야겠다. 우리의 건강이 나쁘다면 왜 나쁜가? 건강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담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요, 평일날 세종시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나 아니면 근육의 이상이나 비만이나 갱년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오신 분들을 제가 직접 임상하면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요, 어떠한 지식의 전달 플러스로 제 경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종 스파 피트니스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아예 제가 사역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잘 벌어다 드리기 때문에. 뭐 제가 불교건 뭐건 상관없어요. 돈만 잘 벌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회원님이 만약에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래 집사님을 혹은 권사님을, 또 장로님도 계셨어요. 장로님을 만드신 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공을 재활과 관련된 전공을 했고, 사실 조금의 지식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민망한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제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경력은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브리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큰 주제는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척추 질환과 관련된 것, 두 번째로 근감소증, 세 번째로 운동 목적에 따른 체형별로 다른 식단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요, 척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척추는요,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좌우가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에 전후가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좌우 정렬은요, 척추가 일직선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후 정렬은요, 경추 부분, 목 부분, 경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흉추 부분은 살짝 나오고 요추, 우리가 허리라고 하죠. 요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곡선을 이루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후 정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좌우 정렬과 전후 정렬이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냐면은 우리의 생활 양식 때문에,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활동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활동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 전후 정렬이 그리고 좌우 정렬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예의가 너무 바라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슴을 펴고 걷지 않고 어떻게 걷냐면은 예의 바르게 약간 겸손하게 걷죠. 제가 이렇게 걸어야지 성도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건방져 보이죠? 예.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걷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다 같이 가슴을 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간 거만해 보일 정도로 가슴을 펴야 전후 정렬과 좌우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걸어야 뒤꿈치부터 딛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면요, 앞꿈치로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예. 제가 센터에서 만난 사실 다수의 경우에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 생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척추 질환은 일자목과 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 측만, 경추 협착과 디스크. 이것은 경추와 흉추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추와 관련돼서는, 허리와 관련돼서는 협착증, 요추 협착증과 요추 디스크, 이러한 분들을 주로 만납니다. 이 안에 다 있었어요. 그 외에도 특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S자, 역 혹은 U자,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만성 질환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제가 재활로 인도하느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자세가 되었을까? 왜 어깨에 통증이 생겼을까? 왜 거북목이 되었을까? 이 이유를 찾아드려야 되는데요. 이유에는 선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냥 집안 내력적으로 디스크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그냥. 예. 근데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운전할 때요, 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 그 창문에다 이렇게 대서 이렇게 기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그거를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 제 유전인자의 뭔가가 운전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주머니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도 정신 안 차리면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이 유전적 요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독 다리를 계속 꼬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다 보면 다 다리를 꼬고 있어. 이러한 이 척추의 정렬을 방해하는 그러한 유전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디스크가 많고 그 집안에 거북목이 많은 것이죠. 자, 선천적 이유를 찾아드려야 되고 또 후천적 이유도 찾아드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직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들여보다 보니까 거북목이 된 경우, 일자목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냥 하루의 일과를 쭉 물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 병에 왜 걸렸는가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이유를 못 찾으면요 일단은 재활로 들어가요. 혹시 못 찾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그 경직된 근육을요 풀어줘야 돼요. 무작정 잡아 당기고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을 처음에는 테라피를 통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뼈가 유들유들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 테라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 혹은 수동 스트레칭, 누군가가 밀어주는 거, 그거를 능동 스트레칭, 수동 스트레칭 본인이 하는 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능동이 본인이 하는 거, 수동은 누군가가 해주는 거. 그러한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그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죠. 근육을 풀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재활 굳히기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근육을 입히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 줍니다. 어떻게 자세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자를 보니까 목을 못 받치는 여기까지 받쳐주는 의자를 쓰고 있대요. 그러면은 듀오백과 같은 경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의자를 사십시오. 운전을 많이 하십니까? 운전할 때에 약간 누워서 운전하십시오. 목을 기대고 척추 정렬을 이루고서 운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 가지 그러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이 회원님은요 논술 교사예요. 논술 교사. 그 논술을 과외를 하시는, 세종시에서 과외를 하시는데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회원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혀보라고 했을 때 before 저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왜 센터를 찾았냐면 어깨가 너무 만성으로 아프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딱 만났을 때부터 딱 보니까 일자목 플러스 거북목이에요. 앞으로 치우쳤고 척추가 옆에서 봤을 때 전후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바디 쉐이핑을 원했어요. 다이어트도 좀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또 허리 디스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before, after 나중에는 저렇게 몸도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몸도 굴곡이 조금 생겼고 마침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길래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천적 이유, 후천적 이유를 찾았을 때 선천적 이유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근데 후천적 이유는요 뭐가 있었냐면 논술을 하는데 그 밑에 바닥에 교자상 같은 거 깔고서, 요즘 시대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깔고서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계속 애들을 숙여서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에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권유했냐면 왜 바퀴 달린 거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끌 수 있는 거. 예, 그거를 사라고 해서 그거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다리로 끌고 다니면서 애들을 지도하게끔 그렇게 해서 허리가 디스크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목을 받치지 못하는 의자를 썼어요. 계속 긴장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의자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에 아이들 거 채점할 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채점할 때에 목을 젖히고서 책상을 올려서 이렇게 채점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을 변화시켜서 이분이 말을 또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금방 3개월 만에 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통증이 없대요. 없어져서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저 만날 때마다 뭘 막 사와. 와서 과일 갖다 주고 무슨 날 상품권 주고 또 되게 생활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계속해서 고마우니까 고마움의 표현이죠. 이렇게 사오셔요. 그러면은 이분은 사실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솔직히 잘 뭘 모르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입니다. 이거는 척추 측만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휘어 있는 것을 척추 측만이라고 해요. 왼쪽에 계신 분은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우리 교회도 바이올린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바이올린이 참 이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척추 측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가 대표적으로 바이올린이에요. 이 바이올린을 하시다 보니까 척추가 휘었어요. 이렇게 봐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이제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들린 상태로 뛰어요. 이러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재활치료 운동 처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근육도 테라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꺾어야 되잖아요. 반대로 꺾는 스트레칭을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바이올린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안 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역으로 늘리는 스트레칭을 제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 스트레칭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재활 운동 되돌려 놓은 다음에 지금요 사실요 요 비포 애프터가 시간이 경과된다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제가 테라피랑 스트레칭으로 옆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히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등 운동으로 근육을 다시 입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등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옆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도 지금 척추 측만입니다. 견갑골이 왼쪽과 오른쪽이 나온 그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이분도 척추 측만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제가 처방을 해서 운동을 시켰고 똑같이 테라피를 하고 똑같이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화했어요. 자,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했을 때에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실력이 아니거든요. 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인 분도 있었어요.
디스크이신 분 중에. 근데 그런 분도 저에게 와서 처방을 받고 회복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러한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경추 흉추 질환, 조금 전과 같은 이 척추 측만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스트레칭의 방법이 있는데 이 테라피를 한 후에 좌우 정렬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스트레칭 장면을 제가 촬영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방법만 얘기해도 30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흉추 관련해서, 경추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저는 그 답을 폼 롤러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폼 롤러는요, 이거는요 정말 집에 하나씩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 폼 롤러는요 크게 이 반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맨 위에 원형이 있고 또 돌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돌기가 있는 걸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돌기가 없는 반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다 싶으면 원형으로 가고, 그리고 돌기형으로 가고, 이런 것이 순서인데 처음부터 원형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롤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전후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정렬. 무슨 말이냐면 경추가 들어가고 흉추가 나오고 요추가 들어가고, 이 전후 정렬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도 안 들이고 다이소에서 저거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삽니다.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그거를 사서 댁에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다음 장이요. 경추와 흉추와 요추에 대고서 이 굴곡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잘 가르쳐 놨어요. 마음만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 롤러를 가지고 전후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일시적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히기를 위한 후면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접니다.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 사진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굳히기 운동으로 후면 운동, 이 경추부터 해서 흉추, 등 운동이죠. 그 다음에 요추를 자극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후면 운동을 할 때에 교정을 위한 운동은 양손을 같이 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원 덤벨로 당기는 이런 거 말고 두 손으로 당기는 거, 바벨이 좋죠. 묶여 있는 거 바벨로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두 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덤벨을 갖고도 양쪽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덤벨은 아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굳히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정된 대로 몸이 굳어요. 그래서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근력 운동만 계속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근력 운동도 막 하면 안 돼요.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그 통증이 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 협착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럿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요추 협착증과 디스크와 관련해서 이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 요추 협착증은 뭐냐면요, 이 요추 안에 척추관이 있는데 그 안에 황색 인대가 있어요. 이 황색 인대가 노화가 되면서 늘어집니다.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이 척추관에 있는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이것이 협착입니다. 척추 협착증이에요. 요추 협착증. 그래서 이 요추 협착증은요 60세 이상에서, 더 나아가서 70세 이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노화가 됐을 때에 이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0대에도 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된 자세나 큰 압력이 가해져서 이 요추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이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는 수술을 하는 것이 디스크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달라요. 이 디스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디스크입니다. 여기 써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면은 통증이 있대요. 네, 저도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디스크 걸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걷던 거리도 갑자기 힘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요. 다음 장이요. 자, 이것 또한 이 요추와 관련된 디스크와 협착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내가 협착이 왔지? 왜 디스크가 왔지? 조금 전에 제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화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활 치료에 그리고 운동 처방에서 관심을 갖는 건요, 왜 그 노화가 왔는가? 근육이 퇴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요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퇴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키면, 그러면 통증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추 같은 경우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척추, 이 요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관절 바깥쪽과 고관절 안쪽, 그리고 복근, 아랫복근, 그 다음에 허리, 척추 기립근, 이 네 가지 감싸고 있는, 이 요추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을요 단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점점점 사라져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제가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형외과 남편분이 정형외과 의사인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이분이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뭐 명의는 다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오셨는데, 그렇게 운동을 계속해서 물론 재활 운동이기 때문에 빡세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했을 때 허리의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 말이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왜 디스크가 일어났는가, 보통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정형외과에 가면요, 웬만해서는 수술하라 그래요. 혹은 시술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양심적인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수술해야 뭘 벌어요? 돈을 버니까. 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치과도 과잉 진료하는 데 있잖아요. 정형외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협착이든 디스크든 웬만해서는 수술하지 않고 운동요법이나 생활 개선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든 협착이든요,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지 않은 뭐가 있는가를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술한 다음에는 바로 효과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의사들은요, 형태 복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는, 협착이 일어났네? 그 안에 있는, 그러면은 좁아진 그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신경을 안에 늘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안에 조형물을 넣거나 무언가를 넣어서 벌려줍니다. 그것이 시술입니다. 수술입니다. 그런데 운동 처방사는 왜 그것을 발생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퇴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이 디스크와 협착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둔근 이 엉덩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랫복근과 고관절 사타구니 안쪽이에요. 안쪽과 바깥쪽을 스트레칭을 하고 테라피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 사진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 고관절 지금 바깥쪽을 테니스 공으로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안마를 하게, 이 테라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기 보면 폼 롤러를 가지고 고관절 바깥쪽과 안쪽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폼 롤러를 가지고 둔근과 이상근,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도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근육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테라피를 통해서 풀어주고 운동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디스크 환자들 그리고 허리 협착 환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운동을 하면 효과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러한 질환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수영. 왜 수영을 하면은 극복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을 할 때요, 우리는요 직립보행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앞뒤로 걷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 쓰는 근육이 있어요. 뭐냐면 고관절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꽃게처럼 걷는다면 그러면은 허리 통증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을 하면은 평영 동작이나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벌렸다가 다물었다 동작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퇴행된 고관절 바깥과 안쪽 근육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근육이 단련되고 그래서 그 통증을 일으켰던 요소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또 좋은 점이 부력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는 거죠. 자기의 신체 능력껏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권하고 실제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디스크 환자나 협착 환자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 추천해 드리는 거는 헬스입니다. 헬스. 왜 그러냐면 헬스의 장점은 뭐냐면 딱 쪽집게처럼 필요 부위를 자극시킬 수 있어요. 전체적인 자극이 아니라 딱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선생님을 잘 만나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헬스장에서 어떤 코치를 만나게 되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하냐면 외모일까요? 보통 어리고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저같이 좀 이렇게 좀 풍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만 고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선수 출신들 여기 계시면 죄송하죠. 우리 아내가 있는데 여기 운동선수 출신들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한계까지 가본 분들이에요. 정말 그 운동의 목적이 그냥 신체 능력 신장에 있어요. 몸이 상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운동하신 분이 코치가 되면요, 이분들은 배우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야 희열을 느낍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운동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이 재활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알맞은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 근육질이고 당장 대회 나가서 입상한 그런 사람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잘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잘 고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 이 헬스라는 운동은 굉장히 특히 노년기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는 노년기 말고 전 연령대에 거쳐서 특히 아주 노년기 말고 중년 정도까지 봤을 때 저는 필라테스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필라테스는요 골고루 몸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버티는 근육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많이 하죠. 그 코어 근육을 단단히 하는 것이 우리 신체 능력에도 좋고 이 재활 치료에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전제하에 정말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라테스입니다.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추천드리고, 제가 또 걷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걷는 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운동으로 들어왔느냐? 걷기마저 잘 안 하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걷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걷는 것도 잘 걸어야 됩니다. 잘 걸어야 돼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근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 감소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린애들 뛰는 거 보면 걸을 때 어떻게 뛰어요? 그냥 걷지 않아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럴 나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건데, 그런데 점점 이제 퇴화가 되면 나중에는 걸을 때 이렇게 걷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발을 끌어요. 왜 끌까요? 왜 끄세요? 기운이 없어서 근력이 딸려서. 그래서 평소에 젊을 땐 다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걷는다고요. 발이 뜨질 않아.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조금만 턱이 있어도 걸려 넘어져요. 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걷던 것도 못 걷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걸을 때 발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을 드셔야 돼요. 걸을 때 팔 못 들겠으면 걷지 마세요. 그냥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되냐면 들어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지 않고 걸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자꾸 한 번 넘어져서 혹은 두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건데,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넘어지면 잘못이야.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이제 수명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리를 못 들겠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하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추 질환 개선을 위한 그 바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 요추 전후 정렬을 해치는 자세들, 왜 제가 모내기를 이렇게 사진을 했냐면, 자, 이 요추 정렬은, 이 요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리궁뎅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요추 정렬입니다. 이거를 해치는, 곡선을 만드는 행위가 뭐냐면 모내기예요. 곡선이 되죠?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오는 거예요. 왜요? 요추 정렬을 망가뜨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부리기 때문에 결국에 신경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구부리나요?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농사 지으신 분들 디스크 환자 다잖아요. 다예요. 끄떡끄떡 하신 분도 제일 많았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다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추 정렬을 흐트리지 않고 생활을 하는 걸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골프공 주우실 때 이렇게 줍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요추 정렬을 최대한 유지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내기 하듯이 하지 말고. 이것도 골프 하시는 분 중에 가끔 디스크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걸렸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골프공을 하도 주워서 결국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척추 정렬, 요추가 오리궁뎅이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리 꼬시는 분들, 지금 혹시 꼬고 계신 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리 꼬시는 분들, 그 유전적으로 오른쪽으로만 꼬시는 분들이 있고 왼쪽으로 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왼쪽으로 꼬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나 왼쪽으로 꼬고 있었다. 이럴 때 아무도 안 되죠. 예, 왼쪽으로 꼬고 계신 분들 앞으로 오른쪽으로 꼬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당분간. 왜냐하면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정이 되거든요. 오른쪽은 반대로 왼쪽으로 꼬세요. 불편하더라도 좀 불편하셔야 돼. 잘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반합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척추 정렬과 관련돼서 우리의 몸을 제일 해치는 순간이 뭐냐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자잖아요. 그렇죠? 이 5시간 이상 한 자세를 유지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는 순간에 이 척추의 상하 정렬과 그리고 전후 정렬, 이 두 가지를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잘 들어요. 딴 거는 다 안 들어도 요건 듣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반 베개를 사용했을 때, 저도 일반 베개를 많이 쓰고 살았어요. 그럴 때에 이 경추가 어떻게 되냐면은, 높이 베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경추가 원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서 일자가 되죠. 네, 저 상태로 자면은 뭐가 되냐? 일자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거북목이 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 상태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우리 이제 문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요추 베개가 나왔어요. 경추 베개가 나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경추 베개를 받았어요. 경추 베개를. 제가 그걸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것도 죄송한데 다른 분한테 갔으면 좋았을 텐데 2개나 받았어. 그래서 2개, 하나는 또 놀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릴게요. 네, 그거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잘 때에 저렇게 저 그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여자분은 지금 경추 베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워 있을 때 굴곡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경추가 정렬을 이루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는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입니다. 돌아 누웠을 때 중요한 것은 상하 일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일자 정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 보면요, 이 머리의 높이가 일자가 되는 높이가 돼야 돼요. 옆으로 누웠을 때. 근데 높은 거 뵈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리가 오겠죠. 경추 측면이. 자, 그래서 옆으로 갔을 때는 일자 정렬이 되고 똑바로 누웠을 때는 전후 정렬이 되는 이러한 베개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찾으실 거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베개가 딱 그 경품으로 받은 경추 베개더라고요. 옆으로 누우면 일자 정렬이 되고 똑바로 누우면은 전후 정렬이 되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정렬이 되는, 척추 정렬이 되는 베개를 만났어요. 체육 대회에서. 여러분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는 이 높이 조절이 되는 베개도 있어요. 옆으로 누웠을 때 이 돌려가지고 이 베개 높이가 조절이 돼. 왜 그런 기능이 있냐면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저기에 적응하셔야 돼요. 그냥 높은 베개 저런 거 어쩌다가 뭐 놀러 가면 할 수 없이 몇 번 잘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평상시에 습관화되어 이 경추 베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걸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 경추 베개를 소개해드리고요.
요추의 전후 좌우 정렬을 유지하는 취침을 여러분이 조성하셔야 돼요. 그 환경을.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추 질환 개선을 위한 바른 생활에 또 뭐가 있느냐? 이 요추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의 모습이고, 짐꾼이 짐을 드는 장면인데,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요추가 오리궁뎅이 유지해서 정렬을 이루고 있어요. 저렇게 했을 때 힘을 쓸 뿐더러 허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스쿼트 자세를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연구하셔서 이 요추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앉으셔야 돼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거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짐도 들 수 있고. 여러분들 짐꾼들 일하는 거 보면요, 뭔가 들 때 그냥 붙어요. 이렇게 몸을 붙어요. 힘만 세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러면 힘도 못 쓰고 허리가 망가지죠. 근데 짐꾼들은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대퇴를 이용해서 이 요추를 정렬한 상태에서 짐을 든단 말이죠. 그거를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러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오늘 시간이 모자라요. 제가 그럴 것 같았는데 굉장히 간추려서 하고 있는 건데도 지금 5분이 남았는데요. 자, 앞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 시간 안에 이 많은, 그렇다고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게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회원님 놓고 가르쳐도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그 척추와 관련된 것은 그래도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3주제가 남았는데 지금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오늘 근감소증까지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도 되겠죠?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의 장면인데, 근감소증이 중요하다. 굉장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사망 위험이 5배에 달한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에 오는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근감소증은요,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다리, 등의 근골격근과 근력이 퇴화하는 것,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육은 30대부터 퇴화를 하는데요. 50대부터 매년 1에서 2%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70대부터는 50% 감소합니다. 젊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노년기, 70대 이상 노년기 분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입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체중이 쉽게 변하죠. 기초대사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잘 찌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근육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뼈가 약해져서. 그리고 신체 반응이 느려져요.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70세 넘으신 분들 특히 운전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운전하는 거 예전 같지 않아요. 빨리빨리 대처가 잘 안 돼. 생각 같지 않아요. 난 괜찮아. 아니요. 웬만해서는 이제는 운전대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70대 이상이신 분들, 제가 근감소증의 주인공들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보다 젊은 분들도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70세 이상이 되면 정말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면 그러면은 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더 연세가 많아지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벽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그냥 바닥에서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장애물을 놓고서 하면은 충분히, 특히 제일 좋은 게 세면대예요. 세면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팔 근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팔굽혀펴기는요, 2두 운동은 잘 안 돼요. 이 3두 바깥쪽이 되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2두가 아주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팔 운동을 하라고 이걸 하는 겁니다. 또 가슴 운동.
사실 이 팔굽혀펴기는 가슴 운동이거든요. 가슴 운동을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잡고 스쿼트 또는 의자 스쿼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받으니까 뭔가 잡고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서 하체를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폈다 굽히기. 뭐냐면 앉아가지고 다리를 폈다 굽혔다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대퇴를 자극하는 거예요. 대퇴 앞쪽을요. 이거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대퇴 앞쪽, 이 대퇴 사두를 자극하려면요, 자극을 해서 단련을 시키면 걸을 때 다리가 올라가요. 다리가 올라간다고요. 이 앞쪽을 단련시켜요. 예, 이게 단련이 안 되면 다리가 점점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앉아서 다리를 피는 운동, 이걸 헬스장에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무게 없이 그냥 깔짝깔짝만 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프레이즈, 카프레이즈예요. 카프레이즈 뭐냐면 종아리 운동. 자, 이렇게 해서 아시죠? 종아리 드는 거. 드는 거. 이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까지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단련시키는 거. 예, 그래서 요것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앉았다 일어났다 힘드시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거라도 반복하세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자꾸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키운다기보다 유지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 키울 연세는 아니십니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음걸이가 개선되어야 돼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넘어질수록 빨리 하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정말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70세 이상을 위한 식단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천하는 식단의 예시입니다. 그냥 이 버섯 된장국, 김, 김치, 깻잎나물, 가자미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한 끼로 약 단백질 29g이 섭취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이 다음 주제가 정말 사실은 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오늘 일단 이렇게 반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에 반 정도를 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 다음 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요 여러분 시험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탄에서 혹시 기회가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